자, 전국에 걸쳐 호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해 현장 직접 찾아서 피해 현황 점검했는데요. 자, 등등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박병미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대통령 산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경남 산청인데 네. 이렇게 또 폭우 현장에 직접 나선 대통령 모습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산청, 경남 산청 호우 비 피해가 엄청 왔습니다. 가장 컸던 곳이죠. 엄청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네. 현장형 대통령으로서 뭐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의전은 최소화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고 또 행안부 장관, 도지사, 산청 군수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와서 대책을 논의하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약간 대통령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네. 메시지적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해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이제 예. 깔고서는 가신 건데요. 저는 어제 그 장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색깔, 이 본질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일 네.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색깔의 민방위복이 민방위복. 혼재했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은 노란색. 노란색인데 그런데 옛날 이제 분들은 지역 분들은 또 청록색을 옛날에 입었단 말이에요. 쓰던 아니요. 윤석열 정부 때 쓰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한 뻘짓 중에 하나가 뻘짓입니까? 그렇죠. 민방위복을 청록색으로 바꾼 네, 건데요. 그때 맞아요. 바꾼 이유가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느 색이 더 눈에 잘 띄어요? 저는 노란색. 당연히 노란색이죠. 예. 저는 정말 엄한 돈을 날린 것 같아서 그 청록색 민방위복만 보면은 화가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보면서 좀 어색해요. 네. 굳이 노란색 민방위복이 정말 어떻게 따져보면 네. 거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그 색깔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네. 글쎄요. 뭐 어제 보면서 알았어요. 노란색이 더 눈에 띄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혼재 있는 게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잔재가 남아 있는. 네. 또 근데 그래도 돈 들여서 또 노란색으로 또 다시 다 바꾼다는 것도 낭비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바꿔놓은 건데. 근데 전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이 없었다. 비판 아닌 또 비판 꽃돌이를 좀 잡던데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네, 17일에 우원식 네. 국회의장하고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관저를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서는 또 국힘이 비아냥거렸더라고요. 네. 근데 뭐 수해 현장을 가도 또 뭐 꼬투리 잡을 가도 것이고, 그렇고 안 가도 네. 그렇고. 그거는 뭐 비판의 DNA를 가진 뭐 네. 국민의힘의 어떤 뭐 본질적인 행태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요. 뭐 일단 국민의힘 야당 역할을 하는데 사실 좀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에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세종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폭우 대응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이 됐는데 23시간 정도 네.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폭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관련해서 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인이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고 철저하게 책임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건 뭐 당연한 그런 반응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왜 대통령이 5급 예비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셨잖아요. 봤어요. 네. 근데 그때는 선의를 가지고 한 행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후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상반되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의 의중은 그런 거죠. 마음껏 일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선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강 회의 있으면 엄하게 책임 묻겠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정돈된 두 가지 메시지가 공무원들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이 지자체장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네. 아마 계속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네.
재량을 주죠 당연히. 네. 위임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하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그렇죠. 안 된다. 네, 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적극 행정 펴라. 예.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 그런 정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크게 묻지 묻지는 않겠지만 않겠다. 그렇지만 요런 것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하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네, 네.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엄하게 묻겠다. 책임 묻겠다. 네. 야, 그런 부분들이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 기조 같은 게 눈에 네. 띕니다. 그래서 이제 폭우 대책 아마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제 비상 특별 구역도 선포하고 뭐 네. 좀 해야 될 특별 상황으로 재난지역. 보입니다. 네. 예. 자, 그 관련해서도 민주당도 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경선을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네. 호남 지역하고 경기 지역 네. 연기. 호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죠. 8월 2일 네. 종료 시점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이번 주말에 호남 그리고 경기 인천 이렇게 권리당원들이 현장 투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8월 2일, 그러니까 8월 2일이 정말 모든 게 다 한 판에 이루어지는 거죠. 원샷으로. 그러니까는 호남, 경기 인천, 서울, 제주, 강원 이게 한 판에 이제 원샷 투표로 이제 통합해서 실시가 되는 건데요. 글쎄 이 일정 변경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거는 사실 뭐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의당했었어야 될 조정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결과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지 왜냐하면 않을까. 지금 사실은 지역 순회 경선으로 해야 돼. 전당대회 네.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충청, 영남, 호남, 경기, 강원, 제주 순서대로 쭈르륵 하면 네. 사실은 그게 맞는데 지금 네. 호남 지역에 좀 호우가 너무 피해가 극심하니까 네. 당에서 결정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25%포인트 이상. 네. 어떻게 누구한테 좀 어떤 변수로 글쎄요. 작용할까요? 글쎄요, 따져 본다면 네. 글쎄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 압승을 했는데 맞습니다. 26, 27을 건너뛰고 그러면 이제 12일 후에 8월 2일에 이제 한 판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세론을 굳힌 정청래 후보의 경향성이 그대로 굳히기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또 이제 12일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박찬대 후보가 따라잡고 뭐 골든 크로스까지 할 수 있는 있는지. 그런 기회가 올지 결국 그 12일을 후보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 또 그 중간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외부적으로 또 펼쳐지느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저는 같으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 유불리가 좀 있다면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들 그냥 받아들이고 8월 1일 그럼요. 한다. 그 모습은 다들 좋죠.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당 후보들이.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예. 했고 처음에는 뭐 한쪽은 연기하자, 좀 더 당기자 당기자. 이런 식으로 살짝 결이 다른 것도 같았지만 결국은 당 지도부 결정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는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그러니까요. 있는 두 분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지만 지금 가장 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인사 부분입니다. 네, 특히 지금 그 강준우 네.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이게 가장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보수 인사들이 좀 추천을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뭐 있어요. 정규재 주필도 주필. 추천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 내란을 좀 계엄을 이란 옹호했던 그 옹호원이죠. 부분, 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이제 박찬대 후보, 어제는 이현주 최고위원, 뭐 신정은 의원, 강득구 의원, 박주민 의원 이제 다들 철회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네. 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뭐 오래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 3월에 나온 거예요. 3월 때 예.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정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다라고 기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과 정의당을 빨갱이라고 강의해서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더 빨갱이당 이랬어요. 네. 조금 빨갱이당. 정말 그리고 저는 서부지법 폭동을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비유한 것. 못 살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공분을 사는 것이고 예. 또 음주운전을 오호한 맞아요. 것도 있더라고요. 아예 술 먹고 다니면 운전하라는 안 글쎄 걸리면 말이에요.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정말 거기다 이제 친일 논란, 그러니까 네. 식민지 근대화론 신봉하고 이제 강제징용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이거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뭐 생각의 결이 다른 사람도 함께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보수까지는 함께 해도 극우 이렇게 편향된 역사관까지 끌어안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일단 어제까지의 네. 상황은 강준욱 비서관이 사과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상 임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 추가로 너무나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결정을 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대변님도 이제 뭐 공직도 하셨고 네. 또 의원도 되셨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본인이 이런 책을 썼으면 뭐 10년 전의 책도 아니에요. 네, 최근에 불과 썼던 책이면 네, 그런 제안이 이실직고를 해야죠. 그 제안이 들어오면 네. 아 제가요 사실은- 윤석열 쪽에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안 할랍니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사실 본인이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네, 본인이 고사를 했었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밑에 가든가 윤석열과 같이 살든가에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게 오래돼가지고 바뀌었다는 게 있든지 몰라도 네. 3월 달이면 그냥 네. 유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그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거 금방 아닙니까? 바뀝니까? 예. 안 바뀌지요. 네. 이렇게 뭐 한쪽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분들이 네. 있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꽤 명분을 어떤 그렇죠. 계기가 있고 명분이 있고 긴 시간에 걸쳐서 사고가 바뀌는 것이지 음흠. 불과 두세 달 전에 낸 책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또 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네. 그래서 국무위원이나 장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물론 국민 정서를 거스르면 안 되고 저는 이 강준욱 비서관의 경우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지만 음흠. 또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 부분. 부분은 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어렵네요. 이 사안은. 어렵죠. 네. 거기 계시니까 또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고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또 본인이 결정을 할지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당권 레이스 막이 올랐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뭐 네. 등등. 근데 보면 찬탄 반탄 대결로 보이거든요.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그 대결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김문수, 장동혁 네. 반탄파, 안철수, 조경태 찬탄파. 찬탄파.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에 빠졌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자중 질환이 뭐 가관입니다. 네. 뭐 장동혁 의원은 또 내부 총질러라는 표현도 썼고요.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그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게 정말 점입 가경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전한기 씨 입당 관련해서 네. 유일한 수학이라면 이게 본명이 아니라 전유관이었구나. 네. 이걸 전 국민이 저도 알게 된 건 것 사실은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몰랐나 싶으니까 본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네. 못 찾아냈네. 싶은 전환길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폭탄이 또 저쪽에 터진 네. 거죠.
이 전환기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환길 씨가 뭐 보른 주장을 하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당 대표 출마설도 들리기도 하고. 네, 당대표 출마설도 예. 있기는 하는데 어제 종편에 출연해가지고 자기는 이순신처럼 백의종군 하겠다. 그래서 출마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10만 대군설, 그러니까 전환길 TV 구독자가 40만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10만을 데리고 입당을 했다는데 뭐 저는 뻥이 아닐까 거짓말일 싶고요. 수도 네. 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또 친길계 네. 친전환길계라는 길기라고 그런 친길계. 또 예.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제 계파 갈등이 심한데 이제 한 계파가 더 물론 그거는 이제 친윤 세력 네. 윤어게인하고 이제 다 겹치기는 하겠지만 전광훈 세력과 근데 친길계라는 것도 또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정상화가 되려면 저런 부정선거론자라든지 윤석열하고는 좀 결별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예.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았잖아요. 윤석열의 뭐 전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그 과오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이제 새겨야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 뭐 또 우리 전 국민이 알게 됐죠. 다구리 네. 몰매 그 재헌절 다구리를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언급을 하면서 이러다가는 7%대 정당으로 네.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도 표출을 했는데 저는 국민의 힘이 그래도 좀 건강한 보수로 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는 양 날개로 나는데 그렇죠. 민주당 집권 여당이 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견제 역할을 또 해줘야지 정치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 망가져 가지고는 우리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마냥 우리가 박수를 칠 수만은 없고 그들도 빨리 재건이 돼서 좀 같이 이 정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지 또 그렇죠. 건강한 여당이 있는 거죠.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이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인데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SNS에 글을 좀 남겼어요. 특히 네. 그 내용 보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결단이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아마 사람을 통해서 썼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윤석열은 정말 반성과 사죄도 없고 네.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뭐 언어도단, 후한무치, 인두겁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어떤 표현으로도 윤석열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극공무도함이 정말 끝판왕인데요. 정말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을 형해화하고 네.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정말 악질 피의자인데 또 이런 그 SNS까지 남겨서 국민적 공분을 더 사고 있죠. 국민의힘이 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가 41%를 넘게 받았는데 지금 다 20% 밑으로 떨어진 그러니까요. 결과들이 나오는 거는 지지도가 그거의 예. 1등 공신은 윤석열입니다. 네. 윤석열이 보면 정말 이걸 믿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은 좀 망상적인 건지 그렇죠. 정치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치 있고요. 탄압 참. 그리고 군인들 자기가 내란범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네. 그 페북 내용 중에 보면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부하들한테 모든 거를 떠넘기는 그런 찌질함을 보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스럽다 끝까지. 특히 눈에 띄는 게 왜 하필이면 SNS를 그날 했냐는 그날 사실은 김건희 소환 통보가 뭐 됐거든요. 8월 6일 날 오라. 네. 본인은 김건희 29일, 특검에서 7월 예. 29일. 그때하고 또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 뭐 한다 그러면 또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뭐 조선제일 사랑꾼인가요? 예. 근데 김성열을 7월 29일에 부르고 김건희를 8월 6일에 부르는데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얘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보통은 가장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피의자를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데 중간에 네. 명태균도 다 불러요. 다 예, 부르는데 예. 윤석열은 엄청 빨리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V1은 비하면. 7월 29일에 부르고 네. V0는 8월 6일에 부르는가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옥중 메시지도 내고. 네. 자, 뭐 하여튼 윤석열 이 행동이 어떻게 좀 될지 또 김건희 조사는 또 어떻게 지금 특검이 소환을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2주 정도 이렇게 두면 네. 그게 특검한테 유리한 겁니까? 글쎄요, 하루라도 지금 또 빨리- 특검은 사실 제한된 기간 예.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불러서 족쳐야 되지 않는가. 아, 죄송합니다. 아, 이 뭐- 비속어를 써서. 네. 죄송해요. 네. 소환해서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조금 늦는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또 넉넉하게 둬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기도 한데 네. 또 그럴 가능성이 더 없어 보여서요. 네, 어제 윤석열 측이 예. 특검을 향해서 뭐 수의해서 망신 주기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 저는 그분 딱 나오면 포스가 느껴지면서 네. 아주 신뢰감 뿜뿜인데요. 네.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이 특검의 뭐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나 뭐 조사 일정 협의 이런 거 한 적이 전혀 없대요.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뭐 사복 입고 뭐 출정할 수도 원래 있다. 사복 예. 미결수기 때문에 사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수위 입은 전 대통령 망신 주기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특검이 일일이 다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뭐 할 때마다 이건 아니다라고 네. 해주기 때문에 딱 국민들이 다 잘라주니까 알죠. 좋습니다. 국민들이 네.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 관련해서 MBC한테 외교부를 대신해서 사과한다. 그 소송 부분 밝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네. 대통령실이 저지른 일을 왜 외교부가 대신 소송을 제기했는지 참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뭐 이상한 일이 한두 건이 시켰으니까 아니었지만.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 외교부와 관련이 있는 순방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임을 전가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대리 소송을 한 배경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요. 네. 조현 장관이 이제 어제 출근 첫날 그 취임 일성으로 외교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 네. 그리고 뭐 부산 엑스포 관련 가능성이 낮은데도 끝까지 올인한 것도 사과한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산 엑스포도 잘못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능성도 없는데 그리고 그 소송에 외교부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윤석열하고 아주 관련성 있는 사람을 썼다는 거, 이 부분도 그렇죠.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사건을 맡았던 최태영 변호사는 2020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요. 외부 징계위원으로 이제 윤석열의 징계에 반대했었죠. 아마 그때 해준 일에 대한 어떤 빚을 갚는 보은 어떤 성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 소송 비용이 5,060만 원으로 5년간 외교부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뭐라고 그만큼 줍니까? 저라면 500만 원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5,060만 원이나 네, 박지훈 해서 변호사님 써주세요. 저는 뭐 거의 뭐 국가 일이라면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도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네. 이 변호사가 됐으며 네. 어떤 사유가 있고 절차가 있었는지도 저는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소송 취하 얘기도 했긴 했지만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 소송 끝나서 끝까지 가서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소송 취하는 뭐 당연하고요. 네. 그 진상 규명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라져 있다. 왜 15시간이나 있다가 아. 나타나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서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바이든 날리면이 윤석열 정권 몰락의 뭐 시발점이 신호탄이다. 아니었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초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때 자업자득이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계속 말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결정타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미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